안녕하세요. 시니어 경제 톡톡의 김우철입니다. 요즘을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60세에 정년 퇴직을 하더라도 20년, 길게는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긴 세월을 어떻게 보낼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니어 경제 톡톡에서는 중장년들의 노후의 삶을 디자인해 주는 분을 모셨습니다. 시니어 플래너이자 시니어의 일과 삶을 연구하고 계시는 리봄의 조현미 대표를 모시고 행복한 은퇴 생활의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유튜브나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참 이 시니어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먼저 이제 눈에 띄는 게 시니어 플래너이라는 용어예요. 네. 잘 못 들어본 용어인데 네. 이 용어가 굉장히 멋지게 다가와요. 시니어 플래너. 그래서 이 어떤 일을 하는 거를 말하는 건지 네. 시니어 플래너 용어 설명부터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시니어라는 단어도 요즘은 그래도 많이 익숙해져 있죠. 네. 네.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노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노인은 되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100세 시대인데 노년이 길어진다면 행복하지 않겠죠. 네. 우리가 노인이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고 싶지 않은 노인 말고 되고 싶은 시니어가 되면 좋겠다. 노인과 시니어를 좀 달리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미씨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미씨. 네네. 지금 베이비붐 여성분들 세대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미씨라는 표현이 아줌마라는 걸 되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미씨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멋지게 표현을 하는 거. 네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착안해서 노인을 시니어라고 부르자. 아줌마를 미씨라고 불렀을 때 뭔가 아줌마의 기대하는 거, 뭐 이런 패턴이 달라졌듯이 노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시니어라고 불렀을 때 이 시니어에 대한 어떤 다른 기대감도 가질 수 있고 뭔가 다른 라이프 스타일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말이 주는 어감이 맞습니다.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불려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또 맞추어서 행동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은 그 서구 문화에 대한 어떤 추종이 있었던 세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 문물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이제 좀 그 선진국의 어떤 모델을 좀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시민 뭐 이런 말은 좀 잘 안 맞아요. 선배 시민이라는 말을 어디 쓰시던데. 요즘 많이 쓰고 쓰시죠? 있죠. 네네. 그래서 선배 시민 그리고 뭐 시니어 시티즌 이런 표현들이 서울시에서는 공식 명칭으로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과, 어르신복지과 이렇게 쓰거든요. 어르신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2018년대 도쯤인가? 그러니까 그 용어에 대한 고민들을 우선 많이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노인이라고 불리는 거는 사회적으로 별로 다들 안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정책을 시작할 때 일단 무엇이라고 불러야 좋을까라는 고민들이 출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니어라는 표현이 제 스스로도 듣기가 좋았고 해서 시니어 플래너, 그러니까 노인 플래너가 아니라 시니어 플래너, 시니어라는 인생 이막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상정하고 그것을 계획 세워주고 시니어가 플래너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설계하는 방법들을 이제 저 스스로 좀 찾아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니어를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몇 살부터 얘기가 이제 꼭 나오게 되는데요. 나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평생 현역이라는 표현도 참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우린 노인하면 뒷방 노인, 뭐 꼬부랑 노인 이렇게 바로 떠오르는 게. 그래서 시니어 하면 저는 뭐 액티브 시니어라는 표현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현역으로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사는 노년의 모습을 저는 시니어라고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시니어 플래너는 네. 100세 시대 인생 2막 일과 삶의 설계사. 아,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시니어 SNS 플래너라는 자격증도 만들었는데 SNS? 네, 소셜 네. 네트워크 서비스. 네, 네. 그래서 시니어 SNS 플래너는 인생 2막 스마트한 일과 삶의 설계사. 아,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일과 삶을 새롭게 설계하는데 어떻게라는 부분들이 이제 시니어 플래너가 일단 우선은 제가 먼저 시니어 플래너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뭔지 알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시니어 플래너가라는 창직을 하게 된 배경은 지금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제가 2006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네. 그때 또 100세 시대 이야기가 막 한참 나올 때였어요. 네. 우리나라가 2001년도인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인이 65세 노인 인구가 네. 전체 인구 중에서 7%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이제 고령화 사회거든요. 네. 그래서 고령화 사회로 그때 진입이 됐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 나이든 사회로 전환된다는 이야기들은 이제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러면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그런 게 궁금한 게 많은 거인 거죠. 그러니까 좀 원리 얻었다시네요. 그래서 네. 보니까 뭐 뉴스 같은 거 검색해도 금방 말씀처럼 뭐 노인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기사가 없어요. 네네. 없었어요. 거의. 그냥 뭐 깊은 산속에 무슨 요양원에서 불이 나서 무슨 사건이 있었다든지 막 아주 무서운 그런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사람들이 노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싶은 게 정상이구나. 이게 긍정적인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딱 막힌 거죠. 그래서 해외 정보를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제가 영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하니까가 아니고 번역기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글을 쓰고 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좀 그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비교적 제 연령대보다는 좀 잘 다룬 거죠. 그래서 해외 사이트를 번역기를 돌리면서 들여다 보니까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인터넷 서비스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는 그런 거 뭐 없었거든요. 그리고 개발자들한테 좀 만들어 달라고 해도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인터넷 관련한 시니어 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개발자들이 나이 드신 사람들이 왜 인터넷까지 하려고 해?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몸값이 굉장히 비싼데 그런 거 할 새가 어디 있어? 관심이 전혀 없는데 일본에서는 인터넷 사이트가 시니어 서비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렇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없을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시니어들이 그런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있지도 않았고 있을 거란 생각도 안 하고 근데 해외 정보를 보니까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싹트기 시작한 거죠. 아무래도 일본은 그런 시니어 인구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예측은 가능한 그쵸, 건데 그쵸. 너무 관심이 없었던. 정해진 미래죠. 네네, 정해진 미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호주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이태리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하면은 한 50~60% 정도는 제가 이해가 가잖아요. 번역기가 돌아가니까. 근데 보니까 그때 이제 놀랐던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앱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때 이태리에서 LD라는 사이트가 지금은 어떻게 발전했는지 모르는데 정말 이렇게 모니터에 3개의 지금 말하면 앱이에요. 그때는 우리 앱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3개의 아이콘만 딱 있고 메일을 받아볼 수 있고 신문을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뭐였는지는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딱 3개만 있는 거예요. 쉽게 PC나 인터넷 디지털 기기상에서 뭘 흡수할 수 있게 하는 맞습니다. 플랫폼이 돼 있었다는 이야기죠. 네네. 그러면 노인들도 두려움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뭔가 길을 잃어버릴까 봐라든지 뭔가 불안 요소를 많이 주기 때문에 들어갈 생각을 우리나라에서는 못하고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망가진다고 못 만지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이 있는 걸 보고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면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거 보면서 이렇게 막 희망이 생긴 거예요. 눈이 떠진 거죠. 그래서 저 혼자 눈을 뜨면 안 되잖아요. 같이 눈을 떠야지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제가 그 정보를 보고
아 이런 게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새로운 것을 봤을 때 내 눈이 떠졌으니까 사람들에게도 그 새로운 정보를 네,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럼 우리 또 알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뭐 신문을 만들어라 뭐 이렇게 보통 접근을 하는 게 네. 근데 그거 돈이 감당이 되나요? 그죠, 그죠. 감당도 안 되고 막 그때 무가지가 나오고 막 할 때라 신문도 이미 뭐 이렇게 변화가 막 있었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보를 알리는 게 이미 신문 이상인 시대가 된 네,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그 네이버 카페에 네.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랬더니 빠른 분들, 그러니까 뭐 정책 관련한 분들이나 뭐 기업에서 좀 운영을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그렇죠. 모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별했던 거는 제가 이제 그 판을 열어보니까 그 누가 관심을 갖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분들이 인터넷 환경이다 보니까 저는 제 그냥 막연한 기대로는 시니어 분들이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니어 분들이 온라인 안에서 활동을 별로 안 하는 거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대학생들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관심을 가졌나 보네요. 미대생들이 숙제를 하려고 네. 제 카페에 검색해서 들어온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디자인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노인이 많아지는 사회를 디자인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미대생들이. 네, 네.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 어떤 노년의 특성이라든지 해외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그런 정보를 올려보니까 하다 보니까 맞아요. 제 카페로 들어오게 된 거죠. 카페로 들어가본. 네. 네. 그리고 이제 시니어 분들 들어온 분들 중에서는 어떤 기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랬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이렇게 고급 정보를 왜 그냥 주느냐 이런 의견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줘도 안 되는구나. 왜냐면 그 정보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뉴스레터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 보내봐야겠다. 그래서 뉴스레터라는 방식을 좀 제가 일찍 썼어요. 뉴스레터. 그러네. 이 뉴스레터는 요즘 많이 쓰는 단어인데. 네, 그때도 뉴스레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뉴스레터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이메일로 네이버에 에서 한 번에 이렇게 그때 한 200명씩인가 이렇게 보낼 수 있게 한 번에. 그럼 좀 느리게 막 보내지었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일하는 방식이 아까 뉴스레터를 보냈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오프라인의 삶의 방식에서 온라인의 삶의 방식을 알려주는 게 시니어 플래너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네네. 그러니까 온라인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시니어 플래너의 핵심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시니어 플래너가 이야기하시면은 고용노동부가 중장년 유망 직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네. 홍보를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민간 자격으로도 등록을 하셨는데 민간 자격이 이 시니어 플래너가 되려면 자격이잖아요. 그러면 자격 시험을 보거나 무슨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받을 텐데 그 자격증을 받는 그 과정이 어떤 건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시니어 플래너가 어떤 일을 좀 구체적으로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시니어 플래너 교육을 들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기하고는 다르게 나이가 들어서는 공부를 하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간다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 교육 내용을 좀 숙지하시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잊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이에요. 기록으로 학생이. 그래서 그 기록을 온라인 블로그,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를 시니어 플래너들의 온라인 사무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시니어 플래너들은 온라인 사무실에서 일한다. 그래서 온라인 사무실에서 일하는 방법을 교육 중에 배우죠. 그리고 교육 중에 또 시니어 플래너로서 활동하는 방법도 배우거든요. 근데 한 번 배워서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온라인 사무실인 블로그에 기록하게 만들죠. 지금 시니어 관련한 뭐 새로운 정책들도 나오고 또 시니어가 할 수 있는 정보들도 나오는데
보통 인생 2막 설계할 때 뭐가 제일 문제냐고 여쭤보면 정보가 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정보가 없다. 네. 그럼 우리는 가장 시니어 플래너가 해줘야 될 일은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는 거겠죠. 정보를 많이 알려줘서 네. 그걸 기반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생 2막이 단순하게 이렇게 살아라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계속 학습을 하고 정보를 찾고 활동을 하는 여기로 이동을 시키는 게 시니어 플래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시니어들 관련한 지금 뭐 지자체에서도 뭐 지역에서 살아보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알리겠어요? 그래서 네. 시니어 플래너들은 그게 있는지를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니어 플래너들한테 의뢰가 오는 거죠. 이런 상품을 먼저 체험해봐 주시고 시니어들에게 홍보도 좀 잘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체험해보는 체험단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네.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정책 얘기가 나왔는데 시니어분들이 인생 2막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창업을 하거나 할 때는 위험 요소가 굉장히 커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해서 적합하고 성공률이 높은 창업 아이템이 뭔지가 아직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창업을 해서는 경쟁이 안 되는 게 맞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시니어 창업 2010년도에 중기청에서 시니어 창업 정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시니어 쪽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오다 보니 만나게 되는 그나마 안정적인 정보가 정부의 정책이었어요. 시니어 플래너로서?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정보에 민감하게 있다 보니 국가에서 정책이 나온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니어 창업 정책이 나왔고 그때 시니어 창업 정책의 방향이 뭐였냐면 시니어들이 좀 모여서 같이 좀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게 시니어 창업 센터예요. 네. 네. 그리고 그들이 뭐 시니어 커뮤니티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들이 뭔가 모여서 새로운 소통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세 가지 축으로 정책이 설계가 돼 있었어요. 네. 교육, 시니어들이 모이는 공간, 커뮤니티 지원. 근데 이런 단어 자체가 시니어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언어죠. 그러니까 네. 정책이 나왔고 네. 그 정책을 만든 분들이 저보러 교육을 해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활동을 한 거를 아시니까. 네. 그래서 그때 중기청에서 시니어 창업 유망 카테고리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의 모르죠. 그래서 그때에 보면은 어떤 노년 관련한 사업들, 네. 그다음에 정확히는 그때 너무 이제 오래돼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시니어들이 하기에 적합한 업종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뽑아낸 거예요. 네, 네. 그게 필요한 거죠. 네. 시니어들이 할 수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영역은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영역이란 개념이 생겨난 것이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서울시나 이런 곳에서도 그러니까 50 플러스 정책이라고 해서 또 시니어들이 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었죠. 50 플러스 캠퍼스라든지 50 플러스 센터 네, 네. 해가지고 시니어들이 퇴직 후에 그냥 무작정 사회로 다시 뛰어들려고 하지 않고 뭔가 준비 후에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 이제 국가의 네. 중기청의 그런 시니어 일자리 정책이랄지 네네. 이런 거를 만들어냈을 때 네. 이 시니어 플래너들은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네. 시니어들한테 네. 그런 거를 필요로 한 시니어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네. 역할을 시니어들에게 한다는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국가에서는 정책을 만들고 예산만 세워놓은 거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건 민간에서 수행하는 수행기관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수행기관이 된 거죠. 네. 제 목표가 수행기관이었던 건 아닌데 시니어 플래너가 일할 수 있는 영역을 찾다 보니 정책하고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시니어 플래너가 일할 수 있는 정책을 네. 찾다 보니. 네네. 네. 민간에서는 아직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고 네. 그래서 정책하고 같이 움직이게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시니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고 앞으로 노후에 대해서 인생 2막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하는데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 준비도 하고 잘 알고 해야 되겠다 해서 필요한 게 시니어 플래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시니어 플래너라는 용어도 만드시고 스스로 제1호
우리나라의 시니어 플래너가 되시고 네. 이렇게 활동하고 그렇게 계시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하고 뉴스레터 네. 계속 보내고 네. 교육을 계속하고 일을 계속 만들고. 구체적으로 뉴스레터하고 어떤 이제 시니어 플래너 활동을 지금 하고 네네. 계세요? 시니어 플래너 활동으로는 지금 일단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퍼뜨릴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잖아요. 네. 온라인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시니어들이 아직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역신문, 네. 지역신문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광진투데이라고 광진 지역신문이에요. 광진구에. 네, 광진구에. 네. 그래서 이 지역신문에 50 플러스 시니어 통이라는 저희 섹션을 얻게 됐어요. 네. 그건 네. 뭐냐면 지역신문들도 많은 기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역신문을 읽는 대상은 이 신문에 익숙한 세대가 보통 시니어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니어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정보를 시키에는 지역신문이 아주 최적의 환경이죠. 네. 네. 그리고 지역신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기자를 막 고용해가지고 하기가 힘들기 어렵죠. 때문에. 네. 네네. 그래서 저희는 콘텐츠, 시니어들에게 알릴 콘텐츠를 갖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지역신문하고 네. 협업이 이루어진 지역신문에 거죠. 이제 알리고. 네. 또 우리 지역신문에 신문 기사를 쓸 선생님들을 육성하고. 네. 온라인 시니어 기자를 육성합니까? 맞습니다. 네. 시니어 지금 저희가 리봄 나눔 교실이라는 것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리봄은 네. 회사 리봄 교육이 지금 제 회사 이름이죠. 리봄 교육. 네네. 리봄이면은 다시 봄이라는 네네. 뜻입니까? 다시 보고 배우면 다시 봄을 만들 수 있다. 네. 교육을 인생 이막에서 나 공부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리고 교육을 내가 받는다고 해서 네. 그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잘 못하시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국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나마 교육비 부담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참여하기가 네. 쉬운 환경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나눔 교실을 하게 된 이유는 네. 저희가 2018년도에 제가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교육을 백날 해도 그게 일로 연결이 안 되면 지속되지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광진구에 2018년도에 그러니까 중장년 여성들 지역에 50대, 60대 여성들도 막연하게 노후를 걱정만 하지 뭘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을 복지관에 가보도록 하는 그걸 좀 설계가 필요하겠다. 노인 종합복지관 이런 곳에 가보면 또 노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 전혀 모르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가 젊으니까 복지관에 갈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스마트폰을 이분들한테 가르쳐서 네.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을 알려드리는 일을 광진구에 제안해서 네. 광진구 50 플러스 플래너라는 사업을 2018년도에 처음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스마트폰 배울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배워보니까 또 재밌잖아요. 네. 그리고 정보도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가서 지역사회 선생님이 되시고 지금 2018년도에 시작된 이 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7명의 50 플러스 플래너가 저희 사무실에서 광진구의 활동비를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이 선생님들이 지금 제가 운영하는 시니어 플래너 과정의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시니어 플래너 그 과정에 네. 과정 내용이 어떤 겁니까? 과정 내용은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네.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계속 정책이 나오거든요. 네. 시니어 플래너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시니어 플래너의 하는 일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예,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도 하지만 어르신들이 일단 대면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네, 것이 제일 네, 빠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고민하던 중에 서울시에서 재작년에 제로 웨이스트 상점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정하는 사업 공고가 떴어요. 네, 네. 근데 제로 쓰레기 웨이스트 제로. 네네 쓰레기 네, 제로. 네. 근데 그 말도 너무 어렵잖아요. 네. 어르신들은 이해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공고를 보고 저도 이제 신청을 해서 중장년층 대상으로 이 교육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그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요즘 나오는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어려워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어디로 흐름이 가고 있는지 도대체 깜깜하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네. 이분들에게 맞는 방식의 언어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제로 웨이스트 사업 선정은 됐지만
리봄 친환경 상점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네, 지금 네. 친환경 상품들도 이제 구색을 맞추고 그다음에 그 상품을 설명하면서 팔 수 있는 자격증도 만들었어요. 네. 친환경 상품 플래너라고 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자꾸 그런 설명을 하면서 본인들이 예전에 갖고 있던 습관도 개선해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살아왔던 방식이 그때는 그 방식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많아졌잖아요. 그럼 그걸 교육을 설명을, 통해서 그렇죠.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조성해줘야 이 세대가 이렇게 척을 지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죠.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그 시니어분들한테 알려주시고 스스로도 체득을 해서 맞습니다. 주로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 서울시랄지 어떤 기관의 업무 위탁을 받고 교육 위탁을 받고 이런 활동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이제 그런 공고가 뜨거든요. 이런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찾고 뭐 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협동조합도 만들어 놓고 국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규정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적 일찍 정책 사업에 눈을 떴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중에 이제 뭐 중기청에서 하는 여기 시니어 창업 관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중기청에서 시니어 창업 정책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대기업에서 나오신 분들이 우리 대기업의 출신이다 하면 가장 똑똑한 분들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퇴직을 한 후에 사회 적응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묻지마 창업을 막 해서 실패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 묻지마 창업을 막기 위해서 시니어 창업 정책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 회사를 다니던 이 습관 때문에 뭔가를 또 해야 되잖아요. 집 밖으로 나가서.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그냥 창업밖에 없어요. 근데 창업이 아닌 어떤 휴직이 사회에 재진입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보니 그것을 이제 국가에서 만든 거죠. 정책적으로. 그래서 시니어 창업센터, 그다음에 시니어들이 거기에서 자기는 뭘 배워야 될지 모르잖아요. 배워야 된다는 생각 자체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분들이 새로운 변화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시니어 창업 교육, 그다음에 시니어 커뮤니티라고 해서 서로 협동하고 뭔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나왔어요. 그게 각각 분야에 대해서 세 가지가 시니어 창업 정책의 이제 한 묶음인 거죠. 그래서 센터에 가면 공부를 할 수 있고 공부를 한 사람들끼리 뭔가 우리가 같이 할 일에 대해서 뭔가 논의도 해볼 수 있고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그러면 조그만 자금을 지원해줘서 뭔가 일을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정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우리 지금 나이 들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젊은 분들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원하는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니어들끼리 자기들이 원하는 뭔가 생태계 조성을 해보라는 취지인 거죠. 근데 이분들이 그런 개념 없이 그냥 젊은 사람들이 하는 창업을 똑같이 했다가는 다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시니어 창업이 성공적인 그 분야 이거를 다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디지털 분야라는 것도 좀 있었고 그래서 시니어 창업은 다르다라는 선을 긋는 작업을 정책적으로 했던 거죠. 시니어 일자리이잖아요. 창업도. 실제 일자리, 실제로 플래너도 일자리인 거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니어 지금 플랜을 짜주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이거 하시다가 시니어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뭐 문제점이나 이런 건 느껴보시는 건 없으십니까? 지금 이제 국가에서 발표하고 있는 게 이제 노인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대해 간다고 해요.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니어들에게 좀 맞는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나이 들어보지 않은 분들이 이 시니어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이렇게 오작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시니어들이 이렇게 애를 써서 뭔가 생태계 조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 때 이분들과 함께 협의하고 논의해보고 하는 과정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노인청이라든지 뭐 노인부라든지 이런 논의들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논의됐는데 답은 아직
찾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시니어 플래너로서 뭐 이게 노후의 네. 생활을 이게 뭐 설계를 해주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 이제 생각을 못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은퇴 뭐 예비 은퇴를 이제 앞두고 이렇게 분도 계실 텐데 네. 어떤 것들을 이렇게 시니어 플래너로서 은퇴하기 전에 분들한테 네. 어떤 걸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좀 조언을 주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지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일을 좀 찾아보시라는 거. 그래서 미리. 복지관에 가보신다든지. 뭐 구청에 뭐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보신다든지. 그럴 때 시니어 플래너한테 좀 이렇게 부탁을 해도 제일 되겠네요. 좋죠. 네. 그래서 일단 교육에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죠. 접촉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접촉은 일단 리봄 나눔 교실이 무료 교실이니까 그 시간에 와 보시는 게 우선 제일 빠르시고요.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활동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인터넷에서 좀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쉽게 찾으실 수가 있죠.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하는 뭐 인생 2막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것이 첫 스텝이죠. 네. 또 어떻게 있습니까? 그 첫 스텝에 들어가면은 이제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리고 일자리가 가장 빨리 나오는 부분은 이 시니어들이 가장 취약한 게 이 온라인 쪽이기 때문에 온라인이 낯설기도 하지만 가장 큰 기회의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안 하던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무작정 배척할 것이 아니라 안 하던 곳에서 가장 기회가 쉽고 빠르게 올 수 있다라는. 어떤 기회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저희 선생님들 일단 스마트폰을 내가 익히고 난 다음에 자신감 올라가고 바로 선생님 되시잖아요. 왜냐면 시니어 강사가 되신다. 네네네. 그리고 시니어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여기는 높은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또래끼리 가르쳐 주니까 서로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뭐 하여튼 뭐 시니어의 삶을 도와주시는데 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지금 이제 물론 계속해서 이 활동을 하실 텐데 앞으로의 이렇게 특별한 또 목표를 설정해놓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앞으로의 목표는 저희가 이제 일단 지역 사회를 스마트하게 전환시키는 일을 지역 사회에 가장 오래 머무는 분들이 이 중장년층 이상 시니어들이잖아요. 마을의 주인은 시니어인 부분이 있어요. 해외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마을에서 마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시니어들이 좀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활동을 저희가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이제 마을의 어르신들의 스마트화, 스마트한 전환.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많이 이렇게 업력이 쌓이시면서 지역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 과제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광진구의 샘플을 이제 전국으로 퍼뜨리는 게 저희 그 다음 목표인 거죠. 지금 광진구에서 거점을 두고 활동을 하시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2막 준비하는 시니어 세대들에게 조언의 한 말씀. 지금 이제 잘 해오셨고요. 그다음에 또 앞으로 또 계속 잘한다면 인생이 풍요롭고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많은 환경적인 것들이 준비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노력과 이렇게 그 안으로 이렇게 실행하시는 그런 그러다 움직임이. 보면은 다시 봄이 온다. 당연하죠. 리봄으로 당연하죠. 다시 이제 귀속이 다시 되는군요. 꼽힙니다. 다양한 시니어들의 애정이 참 넘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말씀해 주시는 그 조언을 바탕으로 지금 예비 시니어들 또 잘 그 이야기를 듣고 실천에 옮기면 풍요로운 노후가 기다리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오셔서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장년들의 노후의 삶을 디자인해 주시는 시니어 플래너 조연미 대표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조 대표님의 말씀에서 각자가 자신의 맞는 힌트를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힌트를 잘 실천을 해서 멋진 시니어 라이프를 즐기시길, 디자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시니어 경제 톡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